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른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죠. 지난 25일 강원도교육청이 공개한 지난 6년간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강원도에서도 130여 곳의 유치원에서 모두 600여 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토크 말씀에서는 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얘기 나눌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죠. 강원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김명희 장학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제기한 곳이죠.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는데 네. 좀 시간이 걸렸죠? 네, KTX 타고 왔습니다. 네, 그런가요? 자, 제가 소개를 하면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최초로 이제 제기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 단체는 공식적으로 당사자 정치를 표방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삶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모순이 해결될 때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작년도 2017년도 2월에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에서 이제 95개소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91개소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리가 이제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부모 당사자들이 많은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명단을 공개하게 된 운동의 시작이 내가 지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가라는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처음에는 정보공개 청구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 그리고 행정소송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직접 저 엄마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난 25일에 강원도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사 결과를 공개를 했어요. 국정감사에서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그 발표한 것보다 숫자가 이제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된 감사 결과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소개를 받도록 하죠. 네, 지난 박용진 의원이 그 제출했던 자료는 2015년도부터의 그 결과고요. 이번에는 2013년부터 6년간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131개 공사립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총 606건의 비위를 적발해서 처분한 내용입니다. 그 유형별로 본다고 하면은 위법 부당한 회계 집행이 172건에 22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적립금 변칙 운영이 24건, 기타 한 4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립유치원은 그 공립유치원하고 다르게 도교육청 감사 처분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거나 또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러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그 알 권리 충족과 또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상시 감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또 비리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말이죠. 대부분의 이제 그 처분이 주의나 경고 이렇단 말이에요. 일반 이제 그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이거 좀 말랑말랑한 것 아니냐. 주의나 경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 유치원의 비리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유치원의 그 지금 현재 주의 경고가 대부분이지만 그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유치원 회계는 유치원 설립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사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초중고하고는 다르게 그 설립자 개인의 그런 그 생활과 또 유치원 회계와 구분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적인 돈을 그 주머니 돈을 쌈짓돈으로 이렇게 써온 그런 습관들,
또 그다음에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립교원들은 그 주의나 경고 이런 처분을 받으면은 굉장히 개인상의 뭐 승진의 문제가 네, 되거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립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 상황에서는 어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치원 비리 문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된 이유는 역시 뭐 엄마들이 좀 분개한 게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들도 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쌈짓돈처럼 네. 쓰였다 이런 것들이 뭐 뉴스나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쌈짓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원당 행정처분을 받았던 이제 토해낸 돈을 기준으로 봐도 몇 억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기존의 법인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초등고 사립학교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혹은 사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 그리고 또 유흥주점에서의 뭐 필요까지 이렇게 공사를 오가면서 재정을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터진 이후에는 사실상 이게 엄마들이나 아빠들을 중심으로 한 그 양육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비혼 청년, 그리고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의 관심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것이 특별히 아이들의 먹거리나 안전과 직결된 회계 비리였다는 점, 그리고 공공연하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관련 행정당국이 관련된 비리의 규모나 형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전까지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공개 청구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뭐 무서운 게 네. 있었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이제까지 한유총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 기관에서 집단 대응을 하면서 이제 보육 대란을 경고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딜의 카드로, 협상의 카드로 이용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연일 성명서를 내면서 발표했던 거에는 행정당국과 교육당국, 그리고 뭐 여야를 불문할 것 없이 정치권에도 한유총의 이제 로비나 여러 가지의 압박 형태들은 기사를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신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 교육위원회 당시에 이제 금품 수수권으로 실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비호하는 그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관련자를 책문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압력 단체로 이제 그 정치권에 작용했다, 이제 그런 네. 말씀이시고, 교육 당국이 이거 다 투명하게 밝혀도 되는데 왜 안 밝혔을까? 이렇게 쌓여서 말이죠.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상황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사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정부 돈을 내가 받아왔으니까 받은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쓴다,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있지 않을까. 도덕적인 해이, 모럴 해저드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교육 당국이 대처를 했을까요?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 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집단적 반발이라든가 그 아이들을 볼모로 그 휴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공립하고 사립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요? 개소수로 보자면은 한 반절 정도에 이르지만 병달선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화수가 적은 규모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100명, 200명 단위로 넘어가는 원이 많기 때문에 원화수 기준으로는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그 미비점을 우리 김장학관 말씀하셨는데 뭐 미비점이 어떤 게 있나요? 뭘 고쳐야 된다면서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지원금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원금은 이제 정부가 그 부모 양육 당사자에게 지급한 비용이고 그것이 사적 관계에 의해서 유치원으로 흘러간 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이제 관련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용진 의원실에서는 이것을 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제 관행적이고 한유총의 어떤 집단 대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압박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었겠지만 교육당국에서는 저희가 5월 30일경에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국무조정실과 또 뭐 아동학대나 이런 여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소송을 진행한 이후 한 50여일 경이 지난 7월 5일에 서울 모처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관계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것이 과연 유권 해석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자리가 열렸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뿐만 아니라 관계교육청들도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뭐 서울고검이나 또 법무공단의 요건 해석을 근거로 해서 부모들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는 국무조정실과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계속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물론 뭐 법 제도상으로 뭐 미비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뭐 수위가 낮다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관행적으로 일을 진행해왔다. 이렇게 저희는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가 생겼으니까 뭐 교육당국은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뭐 회계 시스템 같은 게 더 잘 돼 있을 것 같으니까 투명한가요? 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국공립 유치원은 그 에듀파인의 그 회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회계가 입출입이 다 추정이 가능하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엄격하게 관리 감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립 유치원은 그 학교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을 거부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좀 이어주시죠. 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부패척결 추진단에서 내놨던 그런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회계 시스템과 인사관리 시스템 그리고 처음 학교로와 같이 이제 탁구공을 이렇게 막 다 흩어져서 뽑지 않고 전산으로 한꺼번에 이제 선착순 이렇게 랜덤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입학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종합대책에서 주요하게 들어간 부분이 바로 에듀파인을 중심으로 한 회계관리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근데 이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건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에서는 에듀파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산출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출금 내역 모든 것이 항목별로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한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은 현장 감사를 동반하지 않은 서류 중심의 감사의 위험성이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에듀파인을 선제로 하고 또 현장에 있는 학부모 운영이나 학부모회들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는 시민감사관제의 확대, 그래서 현장 감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치원 알림이라는 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제 뭐 감사 적발했던 내용이라든지 혹은 세입 세출 관련된 항목들 그리고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수했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스템 자체의 운영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유총 이제 당연직 이사직 분들이 재직하고 계시는 유치원 사례들을 쭉 보면 산출 항목, 즉 어떤 항목으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다 누락한 채로 뭐 A4 한 장에 불과한 세출 뭐 이런 것들을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회계 비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발각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저 아이 키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어린이집도 어린아이들이 다니고 그래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게 교육이 아니고 보육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이쪽은 그러면 뭐 투명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조 대표께서 말씀하시기에 경기도의 시민감사관 열심히 활동했다 그렇게 하셨는데 강원도는 혹시 뭐 시민감사관이 있는지 좀 제 질문에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 감사관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전담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이 운영이 돼서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먼저 강원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그 감사 전담팀을 2명을 배치해서 또 사무관님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 그 5학급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이제 좀 더 보완해서 2명을 더 배치해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어린이집 감사 결과 혹시 뭐 나온 게 있나요? 어린이집은 네. 저희에게 소관이 아니어서요.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 그렇죠. 소관이라서 네. 강원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혼란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어떤 건 뭐 교육부가 하고 어떤 건 뭐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이게 뭐 똑같은 교육 같기도 하고 보육 같기도 하고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이게 저 교보 통합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그렇게 가면 이 문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네. 꼭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 시작이 됐던 거는 지난 정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진행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실태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95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곳을 특정 감사를 한 결과이고요. 그중에 유치원에 해당되는 것은 55개소 중에 54개소가 적발되었고 나머지 40개소 어린이집에서도 평균 한 8천만 원 정도, 유치원의 경우에는 평균 회계비리 규모가 한 3억 원 정도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번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육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대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또 정부에 요청을 드렸던 것은 이것이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유아교육 보육 관점에서 진행됐던 특정 감사이고 또 더군다나 5세에서 7세 아동들은 유보통합이라는 관점 아래 이제 똑같은 표준 보육과정 하에서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바우처를 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좀 절호의 기회에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발표가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적 관심이 유치원이라는 키워드에 꽂혔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일면 제외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나 또 지도행정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느 기관을 이용할 때에도 최소한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받을 수 있는 보육, 교육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사립유치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몇 유치원에 공개된 유치원들의 문제지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다. 또 사실일 겁니다. 그 좋은 뜻으로 이렇게 유치원을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비리 집단으로 이렇게 보는 것 아주 불편하다 그렇게 하실 테고 또 그 사립 유치원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뭐 법인 기준으로 감사를 하는 게 이게 부당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회계상의 단순 착오나 실수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항변하실 것 같은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이렇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비리의 경중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다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그것을 믿고요. 또 사인이 투자하고 운영하지만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 유치원 전체 그 운영비의 73%에 해당되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평균. 그래서 484억 9천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유아교육을 위해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그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0학급 규모로 이제 본다고 보면은 운영비가 월 급당 25만 원, 누리과정 방과후 운영비가 원화당 월 29만 원, 또 교원 처우 개선비가 1인당 59만 원입니다. 월. 그리고 급식비, 식재료비, 방과후 운영비 이런 걸 해서 10학급 규모로 볼 때 10억 8천만 원 정도가 연 지원이 되는 이런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당연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사립유치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좀 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유아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립유치원 이제 인허가를 받는 당시에 이제 사적으로 사유재산을 적립하는 목표로 쓰지 않고 이제 교육적 목표로 쓰겠다는 어떤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한 다음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연일 나오고 있지만은 몇 년 못 가서 사립유치원 하면 손익분기점은 넘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인이 운영한다 하시는데요. 웬만한 법인이 운영하는 기업보다 규모가 큽니다. 100학급 이상 넘어섰을 때는 뭐 몇십억대 규모로 넘어서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현재 한유총 비대위원장이신 이덕선 위원장께서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경기도 모 소재의 리더스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기준 회계액이 거의 23억 원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훨씬 웃도는 곳도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73% 가까운 재정을 국가 이제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재무회계 규칙을 작년도에 도입하고 개정하겠다고 했을 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면서 작년도 9월에 집단 휴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굉장히 사회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가장 숨겨져 있었던 목표가 바로 재무회계 규칙을 무산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유치원에서 세입 항목으로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세출 항목으로 인건비 기준으로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자와 그리고 교원, 교직원에 대한 처우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대로 연봉을 받고 계신 원장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제보받고 있는 거는 가족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직원으로 등록했는데 교사 본봉은 150만 원대인데 사무직원의 월급이 뭐 1,000만 원을 넘어서 연봉 1억을 넘어서는 경우들 제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인건비로 산출을 해갔을 때도 충분히 손익분기점은 넘을 수 있고요. 재무회계 규칙에서 항목으로 수익이 났을 때 명확하게 그 부분을 표기해서 유치원에서 회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이제 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한유총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을 대고 계신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어떤 영역에서든 그러시겠지만 좋은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적발이 됐는지 제가 뭐 데이터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사립유치원이 한유총과 같은 그룹이 있지만 또 그 한 3분의 1 정도 규모로 전사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전국 사립유치원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뭐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처음 학교로 도입 등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정부가 유아교육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앞장서서 이제 회원들을 독려하시면서 유아교육 공공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를 계속해서 해오셨는데 네.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부모들에게 알 권리가 보장이 됐을 때 부모들이 충분히 알고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좋은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분들은 진짜 억울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립 유치원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 자본주의 사회니까 투자했으면 일정한 수익을 이제 거둬야 되는데 이거 수익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수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 적발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참 허수순밖에 나올 네. 수 없는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이 한유총에서 계속해서 필요할 때 교육이란 키워드를 꺼냈다가 필요할 땐 다시 집어넣고 비즈니스를 꺼내는 이 행동은 너무 10년 넘게 이제 계속해 오신 행동이고 무엇보다 이번에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됐을 때에도 이제 교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현장에서 교육을 하겠느냐라면서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우셨지만 또다시 여러 가지 누리과정 보조금으로 바꾸겠다는 등 법 제도적인 개편의 방향성이 딱 갈피가 잡히고 나니까 이것은 비즈니스로 들어왔는데 왜 비즈니스가 손해보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유아교육 보육기관의 통합, 대한민국 아동과 또 현장에 계신 당사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한유총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강조하셨냐면 단순 돌봄, 내니급으로 아이들을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정말 이 보육 현장 사람들과 우리 합쳐질 수 없다 하면서 굉장히 폄하적이고 차별적인 언사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남발하셨는데 그럴 때는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오셨다가 또다시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가로서의 마인드를 내놓으신다는 것이 너무 말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운영자와 원장이 뭐 겸직도 가능하고 또 분리해서 운영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많이 언론 대응하시고 앞장서서 피토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계속해서 사업자로서 성공한 케이스를 달리시다가 이 유아교육 돈 된다더라 들어가면은 누리과정 지원금 들어와서 정말 거저 먹는다더라 이런 소문들을 듣고 들어오신 분들이 다수인 것으로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 공감대를 생각했을 때 이번에 명단 공개 잘했느냐 못했느냐 설문조사에서 거의 80, 90% 육박하게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유아교육기관이 사적인 어떤 사업기관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교육기관이냐 물었을 때 모두 다 교육적 목표를 향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면서 또 다른 어떤 정말 자가당착적인
이론들을 만드는 대신 자정적 노력을 하시면서 어떻게 최소한의 그 손익분기점을 가져가시면서 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가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전적 공감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네. 그래서 정말, 설립자의 뭐 가족 기업처럼 그렇게 임금도 네. 들어가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립유치원이 설립 목적부터 국공립유치원하고는 이제 좀 다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하는 그런 뭐 영업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재무회계 규정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수익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자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사에 걸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정 이거를 만들어서 일정한 뭐 수익을 이렇게 보장해 준다면은 이제 우리도 좀 깨끗하게 운영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간 불법 편법으로 운영해왔던 부분을 너무 공공연하게 인정하시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을 이제 뭐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도 이제 수익이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완전히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그 해에 다 아이들의 교육비나 이런 걸로 다 소모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만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도록 하고 계신데 가족 경영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영업만 하시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세한 규모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간다든지 그리고 특정 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을 그것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아이들의 생태 이용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연이 아니고요. 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들을 입구만 조금 이렇게 시설을 뭐 고쳐놓은 다음에 생태 유치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부모 부담금으로 굉장히 많이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세금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번 종합대책도 저희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부모 부담금과 그리고 이 교원, 교직원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한 상한선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 부담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공립 유치원이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립 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다수이고 최소 부담금이 거의 3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제가 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최소를 어떻게 잘 알아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비용 다 차치하고 6, 70만 원 이상을 사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다시 또 투입이 되고 그 외에 교원에게 투자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만드시면서 어떻게든 획일적으로 비리할 여지를 남겨두는 방향의 것은 정말 국민적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원도의 경우에도 말이죠.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저 김장학관께 말이죠.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항의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주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 그런 회계 시스템을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공립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 또 초기에는 또 저한테 여러 가지 뭐 압박에 전화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이제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어요. 뭐 일각에서는 뭐 괜찮다 그 정도면 그런데 여전히 지금 조 대표께서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평가를 해주시죠.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늦었지만 정말 바람직하고 적절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립 유치원들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혹시 뭐 우리가 우려하는 집단 행동 혹시 뭐 폐원하겠다 뭐 영업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이제 나오시리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집단 폐원을 한다던가 하면 그 인근 국공립 유치원에 그 수용할 수 있도록 또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그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입 원화를 안 받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현재로는 강원도에서는 신입 원화를 안 받겠다고 이제 발표한 곳은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네, 뭐 폐원을 문의한 곳은 있습니다. 폐원을 어떻게
문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강경 대응하겠다.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정부와 도교육청의 경우에도 그렇고 국공립 유치원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병설이든 단설이든 이제 늘리게 되면 이분들이 또 같은 시장에 이제 그 국공립이 들어오는 거니까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연합회 차원에서 이건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이 증설되는 부분이라든지 최근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는 거에 의하면 기업형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화수를 확대하는 데에도 연합회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제보들을 저희가 받고 관련 사항을 이제 또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까지 원화수 기준으로 유아교육 보육기관을 40%까지 국공립 확충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권의 공약이었는데 이제 원화수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국공립 확충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40%는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그래서 이제 줄어드는 아동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과잉으로 뭐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뭐 집단으로 휴원을 한다든지 폐원을 문의한다든지 했을 때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늘 간과되어 왔던 부분이 이것이 이제 보육의 관점에서만 대처를 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단 휴원을 했을 때 어떻게 긴급 대응을 할 것인가를 딱 교육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만 대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모 당사자 입장에서 강력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는 유아교육의 문제는 각 가정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시초가 일터에서 일하는 부모들이 하지 못하는 돌봄의 역할을 국가가 함께 나눠진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공백은 고용 노동 현장에서의 부모의 노동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더 강경하게 한유총이 그간에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했다면 이번엔 폐원이나 원화를 받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치킨 게임을 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고 이랬을 때 이제 뭐 임시 인력으로 뭔가 그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원에 특별히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에 특별 돌봄 휴가와 같은 형태로 이제 공과 처리를 해준다든지 특별 휴가를 지원해줘서 이런 것들이 부모들에게 완전히 정말 절대절명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래도 당장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적당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물러서지 않도록 양방향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설립 기준을 앞으로 강화하겠다 그런 그 대책도 포함이 돼 있던데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학부모 관점에서 보면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나중 얘기를 이제 하느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정부의 대책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중장기 대책 차원에서는 굉장히 기본 이상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현장에서 수반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언급 드린 것처럼 작년도 2월에도 굉장히 좋은 대책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이행 기간이나 이제 목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하나 제대로 이번에 통과되어서 저희가 실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정부가 한 것이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 거고 기본 이상은 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 감사를 동반하는 부분, 그리고 가족 경영 등 이렇게 빠져나갈 여러 구멍에 대해서 다각도적으로 이제 병행하는 부분과 무엇보다 지금 발표된 종합 대책이 페이퍼로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변화를 정말 절감할 수 있도록 이행하는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국민분들과 언론의 관심이 꾸준하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비리가 있었고 그걸 이제 정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한 면이 좀 있고 그래서 호된 비판을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 같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마는 이게 현장성이 좀 결여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비리비 유치원의 명단에 포함된 그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집단 휴원이 있다거나 폐원을 하겠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지금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는 유치원에 아이를 그냥 계속 보내라는 거냐 이런 그 엄마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당국과 교육청 관계자들께 강력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며칠 전에 제가 타 언론에서 이제 교육부 담당자 과장님과 같이 연달아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진행자께서 이제 유치원 연합회 쪽과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냐, 의사소통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양육 당사자들이 붕괴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스럽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강원도에서 오셨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번에 종합대책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비리 유치원 부모들이라든지 혹은 관련 부모 기관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번 사안의 경우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안이지만 이걸 이슈 파이팅하면서 불 붙인 거는 결국에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모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종합대책 나올 때 이제 물밑으로는 원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셨다고 하는데 동탄에 500여 명 학부모 모여서 집회를 했잖아요. 거기는 정말 진짜 심각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비리들이 많이 터졌고 너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계신 비대위를 포함해서 또 이 문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저희 단체에까지 공식 덧붙여서 비공식적으로도 한 번도 뭔가 의사소통을 할 의지를 보이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거는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기에 학부모 그룹은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에 응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관행적으로 기계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던가 아니면 명확하게 여야를 불문하고 또 교육당국과 교육청을 불문하고 담당자들 중에 명확하게 이 유치원 원합회 측에 이익을 변호하고 있는 비호 그룹이 있다라고까지밖에 정말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들만 모르던 시대는 갔고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안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전반에 있어서 행정을 진행해 나갈 때 당사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강력하고 실질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현장 당사자들하고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당장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문 닫아야 되는 원인이지 그리고 지금 당장 너무나 신뢰가 깨졌고 정말 너무나 갈등이 격화됐기 때문에 부모들과 원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 관행적인 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책을 위반할 때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좀 치우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교육 얘기할 때 뭐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교육 수요자인 그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질문도 주셨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론 충분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 현장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과의 그런 어떤 소통의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또 그런 단체들과의 그런 어떤 소통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는 그 강원도 전년도에 이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그 한 꼭지가 바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해 왔고요. 그 결과로 올해 그 사립유치원을 전담하는 그 감사 전담팀을 강원도 교육청에 설치해서 5학급 이상 규모를 지금 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3일씩 세 분이 장학사 1명과 감사관 2분이 나가서 3일 동안 그렇게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직접 이제 그 유치원의 운영, 회계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감사나 운영 부분을 시스템상 이제 볼 수가 있게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툴 같은 걸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그게 현격하게 부족했던 게 이제 운영위원회 설치가 원하수 기준으로 30인 이상이면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운영위원회 지위 자체가 이제 심의 자문 그러니까 심의 의결이 아니라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계신 학부모들의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고 의견을 내고 싶어도 적합하게 이제 그런 권한을 갖기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상 강화하는 부분은 반드시 법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원에 아이를 보내고 계신 운영위원회든 학부모회든 부모들하고 몇 가지만 접촉을 해봐도 이것이 이중 서류가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현장을 반영한 것인지 금세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의무화 통로도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말이죠.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라는 건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투명하게 그렇게 집행하고 뭐 카드로 하니까요, 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학부모에게 일각에서는 이거 좀 왜 그렇게 주느냐. 아이도 안 나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교육 생각한다면 직접 학부모에게 돈을 줘서 그렇게 해서 유치원을 가든 뭐 유아원을 가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교육시설, 보육시설에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제가 좀 들었어요. 의견을 좀 각각 좀 줘보시죠. 일단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거는 지금 네. 현실적으로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이 왜냐하면 또 그 아이들을 대부분 그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부모님들께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제대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은 좀 장기 과제로 봐야 되나요? 네. 네, 먼저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하자라는 이야기를 저도 여러 차례 들었고 어제에는 경기도에 있는 한 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인쇄된 종이를 유치원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보를 받고 저희가 관련해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상보육 도입 이후에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취원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직접 해서 결제를 하는 과정이 되게 되면 지금 그마저도 있었던 회계비리 유용이나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고요. 다만 보조금으로 전환하면서도 목적별 용도를 지정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식비 명목으로 얼마, 지금 아까 29만 원 정도 이제 원화당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특별활동기금이나 방과후기금으로 설정된 것이 있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22만 원 정도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급식비 얼마, 무슨 비 얼마 이런 식으로 목적별로 용도가 산정되어 있어야 나중에 그 목적에 맞게 비용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 명확하게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형사처벌이나 또 관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제도적인 이제 개편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 대표께서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내고 계신 유치원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었고. 네, 어떤가요? 저는 현재 네. 이제 품앗이 공동육아 형태로 대안보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세부터 7세 아동 14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대안보육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게릴라 팀이라고 해서 팀을 꾸려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또 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형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활동가도 있고요. 저처럼 대안보육 형태로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이제 부모가 모여서 이제 이거는 단순히 내 아이가 그 원에 다니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한 아이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 모두의 문제이고 이제 다행히 이번에 우리 기관이 나오지 않았다 안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역으로 제가 놀랐던 이제 받았던 전화 중에 하나가 저기는 동네에서 정말 완전 비리기관이다 이렇게 낙인 찍혀져 있었는데 이번에 명단이 올라오지 않아서 다들 당황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사안이 여러 차례 이제 언론에서 수식이 됐지만은 전체적으로 일괄 감사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아니었고 일부분 이제 특정 감사를 했던 기관들에 대해서 발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전수감사를 하게 된 이후에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추이를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정부 발표도 그렇고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도 그런데 강경 대응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워딩을 들으면서 말이죠. 강경 대응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는데 어떤가요? 지금 현재 네. 그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뭐 학급 감축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행정 처분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
을 제시할 수 있고요. 또 학급 감축이라든가 폐원까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 행동을 만약 일어난다면 폐원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실제 그런 뜻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강경 대응할 수 있다. 뭐 행정 처분하고 폐원 조치들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 그렇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입학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 같은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학급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네. 일반적인 시각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돈을 끊으면 비위가 있으면 돈을 끊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원화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립유치원이든 국공립 유치원이든 결과적으로 그 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을 다니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다니든 동일한 아동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비슷한 지원금, 적정한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뭐 지출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문제는 불거졌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닐까 싶은데 마무리 발언으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제도, 좋은 방안을 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그 공부를 할 수가 있고 학부모들이 또 마음껏 아이들을 그 유치원에 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말씀을 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번 사안이 좀 대국민적인 관심을 끈 만큼 강경한 종합대책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장에서 어느 만큼 실천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제 유아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에도 저희가 이어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의 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작게는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민참여 예산위원이나 시민감사관 등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여의 그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강원도에서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유아교육 보육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유아교육엔 많은 갈등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관심하게 조금 묻혀져 온 것이 있는데요. 이제 비로소 모두가 함께, 모든 국민이 함께 깊이 있게 유아교육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것이 정말 아프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성하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유아교육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갈등의 모습을 또 제가 유아교육인으로서 또 후대에 물려준다고 하면 정말 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함께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학부모님들이고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판단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문제는 이제 뭐 테이블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뭐 아이들을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받게 되는 교육의 첫발 바로 유아원, 뭐 유치원 그렇죠. 모쪼록 이번 사태가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지켜주는 좋은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그런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뉴스토크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